2012년도에 키스트에 입사를 했는데 2012년도에 국내 정부 출연 기관에서 지금은 굉장히 양자 기술 전문 조직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키스트에서 2012년도에 양자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 조직의 신규 직원으로 제가 입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양자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니까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양자 분야를 양자 컴퓨팅, 통신, 센서 이렇게 나누기를 많이 나누고요. 그다음 실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큐비트를 어떤 큐비트를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리계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엔지니어들은 원천 기술 연구를 하느냐, 어떤 시스템 연구를 하느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 응용 분야별로 본다 그러면 대단히 놀랍게도 컴퓨팅, 통신, 센서 다 합니다. 근데 물리계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광자 큐빗, 포토닉 큐빗하고 다이아몬드 NV 센터라고 하는 그 고체 전결함 큐빗,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기초 원천 연구, 새로운 어떤 피직스를 발견한다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개발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랍게도 양자과학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이 과학기술은 우리 삶에 오기 힘들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니, 양자 통신이니, 양자 센서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 현장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루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이맘때와 올해 이맘때는 너무너무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양자과학 기술 이외에 어떤 전자공학이라든지 재료공학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이 기술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발전 속도로 볼 때 우리 삶에 오는 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CES에서 젠슨 황 CEO가 양자과학 기술은 20년, 30년 후에나 양자 컴퓨터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보면은 이번 달이었나? GTC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내가 착각했다. 우리 회사에도 양자 컴퓨팅 연구소를 만든다. 이렇게 선언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연구 외적인 것들을 보면은 이 기술이 정말 우리 삶에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정말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양자 현상이라는 거를 관측을 했던 게 1900년대 초반에 관측을 했던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미시세계에서 그걸 발견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미시세계가 어느 정도의 미시세계냐면 원자 하나, 전자 하나, 빛 알갱이 하나,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 것들을 관측하거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만 해도 1900년대 중반, 후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새 반도체 공정 기술이 2나노미터, 5나노미터 이렇게 나노미터 수준으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우리의 IT 기술들이 이제는 원자 하나를 다루고 빛 알갱이 하나를 다루고 전자 하나를 다루는 기술로 굉장히 빨리 발전이 됐고, 양자 현상에 나타나는 미시세계를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이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자 현상을 어떤 기존의 ICT 기술의 게임 체인저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람들이 공통된 목표, 양자정보 기술에 대한 공통된 목표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라는 게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학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이 기술의 어떤 가능성과 이 기술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뛰어들어 주시기를 되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회를 운영하거나 이럴 때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저변을 확대하는 거. 이거를 가장 중심 목표로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학문 분야가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계속 발전하려면 산업계도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학연이 함께 모여서 같이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좋은지를 논의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거의 중심에 한국양자정보학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용화 관점에서 보면 양자통신 분야는 이미 상용화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암호통신망이 설치가 돼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활발하게 팔리고 있진 않지만 통신사에서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출시를 한 것도 작년에 이미 출시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시장의 규모나 잠재력이나 그다음에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3대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임 체인저 기술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응용 분야가 양자 컴퓨터입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돼서 양자 컴퓨터가 세상을 바꾸는 데까지는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센서 같은 경우도 센서라는 게 결국에는 굉장히 어떤 자연계 신호를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계의 작은 신호를 우리가 검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펀더멘탈 노이즈라고 기본적인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노이즈보다 더 작은 신호를 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양자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가정을 했던 그런 노이즈보다 더 작은 신호까지도 검출할 수 있다는 게 실험실에서는 이미 밝혀졌고 그걸 이용해서 정말 정밀한 센서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몇몇 기술들에 대해서는 연구소 기업, 대학 기업 이런 데서 전 세계적으로 제품도 나오고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언제 상용화가 될지 이런 거를 질문하셨는데 막 뭔가가 이렇게 나오려고 올록볼록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다 이런 그런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키스트 내에도 이렇게 반도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소재, 소자 이런 걸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양자 소자를 정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는 양자 소자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양자 팹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재원의 한정과 그 다음에 공간상의 한정 때문에 아직까지는 키스트와 그 다음에 키스트와 공동 연구를 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못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수도권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팹을 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예산과 조금 더 큰 공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희가 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충분히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퀀텀 캠퍼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타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중에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는 분들 중에 양자 쪽에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양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환 교육이라고 하죠. 전환 교육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있는 이 분야가 정말 인류의 삶에 큰 도움이 될 만한 굉장히 큰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양자라는 어떤 워딩 자체도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이런 일들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